안녕하십니까? 청년들의 취업난,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최근에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속사정이 있는 건지 정세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이가 좀 들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용돈 다 쓰는 것도 약간 미안하고 공부만 계속 하는 것도 약간 좀 죄송하고 이래서 빨리 취업해서 약간 효도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도 약간 준비하다가 잘 안 돼서 공무원 쪽으로 가거나 자기가 원했던 직장보다 하향해서 눈높이 낮춘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안타깝죠. 취업 절벽에 가로막힌 대학생들의 고민입니다.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운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몇 년간은 더욱 심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불경기 속에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줄인다는 것. 여기에 인구 구조적으로는 베이비 부모 세대의 자녀들, 이른바 에코 세대의 증가폭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취업 정년기 25살에서 29살 사이 청년 수는 무려 40만 명이 급증합니다. 취업 절벽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의 눈높이와 회사에서 원하는 청년의 기준이 맞지 않는 이른바 미스매치 현상도 취업 절벽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대졸 청년들이 갈 만한 좋은 일자리가 고도 성장의 시대가 끝나고 저성장 시대가 되면서 거의 줄어들어 버려요. 문제는 대책. 유례없이 많은 취업 인구가 향후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특단의 단기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몇 년간은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이라도 특단의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늘리도록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대책이 추진돼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청년들을 두고 역사상 가장 스펙이 뛰어난 세대라고들 얘기합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취업 절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효과 있는 대책 하루속히 나와야 하겠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네, 이처럼 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창업하는 기업도 10곳 중 7곳은 5년을 채 못 버티고 문을 닫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반면 회사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 보육 서비스를 받은 기업의 생존율이 2배 이상 높은 실정인데요. 이런 가운데 기술 창업 기업에 단계별 맞춤 지원을 하는 창업 육성 플랫폼이 부산에 생겨났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하루 5분 안경처럼 꾸준히 쓰기만 하면 시력 회복을 도와준다는 제품입니다. 현직 의사들이 주축이 된 지역의 스타트업이 만들었습니다. 창업 5년 만에 제품을 출시한 이 기업은 최근 부산 국제금융단지 내 창업 육성 플랫폼인 창공에 입주했습니다.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고 동시에 이게 금융 기업으로부터 이제 어떤 기업에 대한 멘토링을 통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노하우를 얻을 수가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재 채용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는 미국계 창업 기업도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First off, I chose Busan specifically because it's the second largest city in Korea. There's so many job seekers, millions that need our services. And to explain briefly what we do, we help global job seekers prepare for their global career. 이 밖에 지난달 공모를 거친 스타트업 19개 회사가 창공에 입주했습니다. 창공은 한국거래소와 IBK 기업은행, 부산시가 함께하는 창업 육성 플랫폼으로 투자부터 컨설팅, 판로 개척과 마케팅 등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선발 기업들은 6개월 동안 사무 공간 무료 제공부터 특허 회계 관련 컨설팅, 전문가 멘토링 등 지원을 받게 되고 2기 기업 선발은 오는 10월 진행됩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대우조선 해양 인수에 첫 단추할 수 있는 회사 분할을 의결했습니다. 사측은 당초 예정됐던 장소와 시간을 기습적으로 변경하며 주주총회를 열었는데요. 노조는 이런 주총이 법적으로 원천 무효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 헬멧을 쓴 현대중공업 주주들과 용역 경비원 등 500여 명이 주총 장소인 한마음회관을 1차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온 이유 아시죠? 주총 시간을 30분 앞둔 9시 반. 이들은 다시 농성장을 찾아 두 번째 경고를 합니다. 자리 좀 열어주세요. 마이크 가지고 조직 제이사님이 공개를 해주시면 돼요. 왜? 아니 저는 몰라요. 이 무렵 사측이 버스 10여 대로 본사 앞에 차벽을 치면서 주총 장소를 본사로 바꾸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총 시간인 10시가 돼도 주총장을 애워싼 노조원들은 대오를 풀지 않았고 30분 뒤 사측은 갑자기 확성기와 대형 피켓을 들고 나타나 주총 장소가 바뀌었다고 알렸습니다. 예상했던 본사가 아닌 울산대학교였습니다. 주주총회 시간과 장소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은 11시 10분, 장소는 울산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울산 동구의 한마음회관에서 새 주총장인 남구 울산대까지는 20km, 차로 40분 거리. 예상치 못한 상황에 노조원들은 급히 오토바이를 타고 울산대학교로 향했습니다. 11시 10분, 현대중공업은 울산대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단 몇 분 만에 회사 분할을 포함한 모든 안건을 99.9%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일부 노조원들은 유리창을 깨고 주총 장소로 들어갔지만 주총이 이미 끝났다는 소식에 소화기를 뿌리고 의자를 던지며 항의했습니다. 노조와 민주노총은 일방적인 장소 변경으로 통과시킨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주총회 무효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주총 무효 소송을 통해 법적 투쟁을 벌이는 한편 다음 주 월요일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헝가리에서 발생한 이번 유람선 침몰 사고 실종자 가운데 부산 외국어대학교 학생 1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 외대는 인도학과 3학년생인 20살 김모 씨가 가족들과 함께 침몰한 선박에 탑승했다 현재까지 실종된 상태라며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현지 구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운대구는 애도의 뜻으로 오늘 열린 해수욕장 개장식에서 불꽃놀이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남해해양경찰청은 부산 앞바다에서 운항하는 유람선에 대해 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지방선거 후보 등록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부는 공직선거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에게 벌금 1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종서 중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17억 원가량 축소 신고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윤 청장은 항소할 뜻을 전했습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부산시는 오늘 부산시청에서 재정분권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0월 30일 발표된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따른 것으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재정분권 추진에 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제 발표에서는 임상수 조선대학교 교수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세입 분권의 방향을 제시하며 지방 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과 중앙 지방 간 기능 이양 등에 따른 지자체 간 세입 재원의 격차 완화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독일 연방 하원 의원 대표단이 우호 교류 강화를 위해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웨스턴 조선 호텔에서 독일 연방 하원 카타리나 란트그라프 의원 등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부산의 항만과 관광,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독일 의원들은 한반도 평화 모드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동서독 통일의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